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 원내 캠퍼스의 박종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대전에 살면서 기동사는 자주 오는데 또 이 주말에 학원 하면서는 아침에 사실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일어나기 어려웠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이렇게 오다 상쾌한 공연 마시고 하니까 좋네요. 지금 뭐 며칠 전에 사실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를 꺼도 되겠네요. 며칠 전에 우리 부장님한테 연락을 받고 뭐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노하우라는 건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Repeat and repeat, that is the best medicine for memory. 아이들은 영어를 공부하면서 어쨌든 좋든 싫든 그 문장을 기억을 해야 되고 단어를 기억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게 재미가 없이는 물론 또 안 되겠죠. 그 재미라는 부분이 동반되지만 특히나 초등 어린 친구들 그리고 타 학원에서 다니다가 우리 학원으로 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접목을 해야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부분이 위트니에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가장 합리적으로 아이들에게 잘 적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위트니 영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시사 영어를 썼습니다. 시사 영어. 시사 영어를 쓸 때는 제가 직접적으로 학원 운영에는 뭐 개입을 하지 않고 했었는데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바꿀 때 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처음에 그 IBT 주니어라는 프로그램이 대전 지역에 좀 많이 퍼져 있었어요. 요즘은 좀 간판을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딸아이의 눈높이를 한번 보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딸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도 어릴 때 뭐 과외도 받아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영어라는 게 숙제더라고요, 숙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도 학원을 하지 않을 테니까 기업체 해외영업 쪽을 담당을 했었지만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다른 아빠들에 비해서. 그래서 뭐 솔비신의 영어라든가 뭐 그다음에 잠순의 학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책도 같이 읽어보고 집사람하고 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대안이 될까를 고민을 하던 차에 우연히 그 토요일날 주말에 딸아이하고 학교 운동장 놀러 나가는 길에 IBT 주니어라는 설명회가 있는 게 플로카프에 붙어 있어요. 집인 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선생님을 좀 찾긴 찾아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설명회를 우연하게 가게 됐습니다. 아빠는 없더라고요, 가니까. 참 머쓱했는데 설명회를 하러 오셨던 분이 IBT 주니어 대전에서 본부장이라고 타이틀을 맡고 계신 분이 설명을 하는데 카이스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금진이라는 교수님이셨어요. 카이스트 교수님이 사업을 본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참 의아했어요,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주는데 딱 보니까 야, 저렇게 하면 참 재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명회를 듣고 와서 그거를 뭐 집사람한테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100% 전달이 안 되겠죠. 아무튼 거기를 보내자 했는데 교육기관에서는 제가 지금 학원을 하면서 또 경험하는 게 아빠들의 의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주도권은 엄마가 갖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 영어에 관심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이 엄마가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말에 설득력을 잃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학원에 오는 다른 학부의 부모들도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 와중에 이제 대전 지역에 우리 유명하신 박경원 본부장님 어떻게 우연하게 뵙게 됩니다. 소개를 받고 프로그램 설명을 듣고 야, 이 프로그램 정말 좋구나 해서 아예 그게 제가 직업을 바꾸게 돼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예 학원 쪽에 제가 학원하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학원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 딸아이가 재미있으면 다른 아이도 재밌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관점을 한번 접근해보자 해서 처음에 위트니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교육받고 하면서 학원 쪽을 이제 수학 쪽은 저희 누님이 한 20년을 해오신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사를 했었는데 아예 프로그램 싹 바꿔버렸어요. 위트니라는 프로그램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발 담그게 된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제대로 하려면 내가 일단 알아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다 경험을 해봤어요. 쭉 다 돌려보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한테 어떤 걸 적용을 하면 좋겠구나는 게 대략 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미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파닉스라든가 뭐 이지 컨버세이션이라든가 저항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전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2011 버전, 2010 버전에는 있었는데 그 배틀에 들어가면은 그거를 게임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학습이 끝나면 저희는 이제 랩실에서 컴퓨터가 한 13대 정도가 있는데 그 위트니 카탈로그에 보면은 그 찍혀있는 사진이 저희 학원 사진입니다. 13대 정도를 아이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학습을 인정합니다. 물론 레벨이 좀 틀린 아이들이 있죠. 지금은 초등학생이 한 5명에서 70명 왔다 갔다 하고 중등이 한 30명 정도, 그렇게 크진 않은 학원이지만 실력을 한번 내실 있게 같이 보자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저도 같이 했어요. 같이 똑같이. 때로는 제가 이기기도 하고 제가 질 때도 있는데 아이들이 적응력이 워낙 빠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거는 온라인 학습이다 보니까 키포인트는 체크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확한 체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라인 학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원에서 1시간 동안 학습을 할 때 저희는 선생님을 저하고 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보조교사 한 분을 썼어요. 그래서 학부 형님들부터 오시면 상담을 할 때 원에서 이루어진 학습 1시간 30분, 집에서 최소한 1시간 학습을 해야 됩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게 되지 않는 친구들은 제가 실제로 자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서 1시간 동안 학습을 하면서 아이들 레벨에 맞는 프로그램을 3개 정도를 주어지게 합니다. 뭐 이지 컨버세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카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위트니에서 가장 잘 맞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저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위트니 보카 같은 경우도 뭐 레벨이 처음에는 레벨 4까지 나갔다가 그 다음에는 영어는 반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단어가 650단어면 그걸 저걸 5번 이상 돌리게 합니다. 하루에 20단어씩. 그 다음에 퀴즈 5번, 그 다음에 반복할 땐 퀴즈 6번, 그 다음에 퀴즈 7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2년 정도 된 애들은 보카라든가 그 다음에 스펠링비를 접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반복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실 영어학을 하면서 대외적인 것도 사실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원을 하고 처음에 최초 1년째 그때 이제 스펠링비 대회라는 게 있는 걸 알고 그거를 그때는 뭐 준비를 막연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대회에 나가서 예린이라는 친구가 중학생이었었는데 1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패자부활전 첫 문제에서 탈락을 하는데 처음에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패자부활전에 올라가서 그 친구가 치고 올라가서 결국은 우승을 하게 되고, 그 계기로 미국을 다녀오게 되고, 카탈로그에 있는 것처럼 그 아이는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에 그냥 공부만 잘하는 친구였는데 본인이 뭘 해야 될지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을 다녀오게 되면서 그게 그 친구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본인의 고등학교 방향을 외고로 설정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은 나중에 미국의 유엔에 있는 그 기구에서 이런 멤버가 일원이 돼서 꼭 기여를 하고 싶다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는 그 꿈을 이룰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 그 학원에서, 저희가 대전 지역에서 센터도 아니고 변두리입니다. 외곽이거든요. 사실 그 진잠 지역이라고 하면 대전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변방에 북소리를 울리며 안으로 진격하자는 제가 이제 구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시스템 학습으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랩실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랩실은 제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요. 제가 아이들을 직접 관리를 하면서 아이들에 맞는 레벨을 3개씩을 주어지게 하고요. 프로그램을, 위트니 프로그램을 3개를 소화를 하려면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정말 눈도 뜰 새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적응하는 과정이 1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거를 넘어간 아이들은 저희들이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KTX에 몸을 실으면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1년, 2년이 지난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레벨이 올라가는 걸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그 테스트에, 그 위트니 프로그램에 보면 토셀 테스트가 있는데 1달 또는 2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본인이 봤던 동일 레벨을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본인들이 급이 올라가는 걸 본인이 느껴요. 그러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공인인증 시험도 저희들이 이제 2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아이들에게 특히나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아이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방학 전후로 해서 토세를 응시를 해서 1급 내지는 2급을 본인들이 전부 다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예, 올해도 지금 응시를 해서 일단 뭐 레벨 1이 나오는 아이들 2급이 나오든 저희가 학원에 다 게시를 하고 있고요. 부모님들 또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런 분들은요. 그래서 안에서 1시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이 끝나면 저희가 위트니 프로그램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건 리딩이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서점을 뭐 다 뒤지고 프로그램을 뒤지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프로그램을 제가 뭐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책을 한 1000여 권을 직접 구비를 해놨어요. 리딩 책을 만들기도 하고 구입도 하고. 그래서 학습이 랩실에서 1시간 끝나면 리딩을 많게는 10권, 적게는 5권, 레벨이 높은 책은 1권이라도 반드시 읽어야지만 그 다음 선생님, 그러니까 따로 선생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아이들이 워크시트라든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교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딩 책을 적어도 한 달에 100권 이상은 읽게 돼요, 아이들이. 처음에 학습량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하지만 그렇게 다져진 애들은 간성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한 분이 계신 곳에 가서 그날 학습한 모든 교재와 워크북을 그 자리에서 다 풀게 합니다. 그리고 리딩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이제 그 복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또 갖춰져 있어요. 리딩을 하거나 집에서 리피트리스를 한 친구는 학원 수업은 당연한 거고요. 그 포인트 제도를 넣어서 각자가 포인트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쌓인 포인트만큼 금요일 날은 아이들이 그 포인트를 가지고 마음껏 과자를 사든 학용품을 사든 그거를 가지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한 달에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30만 원을 투자를 해도 투자 가치가 충분한 이유는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손을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위트니 배지가 있을 때는 제가 배지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학원 홍보를 뭐 다른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리피트 레슨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또래 초등학교 친구들은 엄마들이 이렇게 모여 다니시죠.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물어본대요. 옆에 어머니가, 야 너네는 갔다 와서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와서 상담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학부형께서. 그 다음에 이제 신규 학부형님이 오시면 제가 두 가지를 딱 보여드려요. 하나는 아이들이 스펠링 비 하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영역 분리로 직접 스피커를 딱 틀어놓고 직접 한번 어머님도 해보시라고 그러고 아이들 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아이들이 하는 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리딩이라든가 이런 것도 직접 뭐 보여드리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뭐 감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네 시골에서 이름도 없는 데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위트니 본사에서 밀어준 시스템을 잘 활용만 한다면 아이들의 모집이라든가 아이들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향상시킬 수 있을 텐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마 원장님들이 직접 랩실을 직접 관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거를 교사한테 맡기다 보면 교사에게 원장 마인드를 가시라고 하는 건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보다 보면 하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느껴지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 2년, 3년째 지금 하고 있지만 하다 보면은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사들한테 그걸 강조한다는 거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랩실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관리를 했지만 온라인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리면서 아이들의 실력을 레벨업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이부카 같은 경우도 아이들 단어 실력 향상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버그도 많이 수정이 됐고요. 더나 그걸 또 잘하면 도서상품 같은 것도 뭐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상장이 나갑니다. 상장.
전체 70명이면 그 중에 10% 7명을 뽑아가지고 상을 주는데, 일단은 전제 조건은 집에서 누가 많이 했는지, 그 다음에 학원에서 얘기하는 거를 누가 많이 잘 참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아이들별로 다 70명을 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다 공개를 해옵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상장을 주며 아이들 동기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월 한번 이제 성적표가 나가게 되는데요. 성적표는 아니고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부분을 이번 달 했는지, 아이의 성취도가 어떤지, 예, 그거를 만들어서 아이가 학습한 부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프린트아웃 되는 게 많다 보니까 한 달이 되면은 나가는 분량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별로 출력량이. 그거하고 책하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피드백이 나갑니다. 나가고 학부형들하고 전화 통화는 사실 많이 못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바쁘기 때문에 학부형들한테 상담할 때 그 말씀 드려요. 제가 전화를 드릴 때는 아이가 문제 있을 때 말고는 전화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네. 아이들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해야지 학부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저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뭐 초등학생 70명, 그 다음에 중등부 30명을 하고 있지만 목표는 딱 200명입니다. 200명. 그래서 그 200명을 정말로 실력 있는 아이들, 나중에 어디를 가더라도 영어 어디서 잘 배워왔구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 실제로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 저희가 하는 뭐 회화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거기에 나왔던 표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알만한 회화를 툭툭 던지거든요. 복도 지나갈 때. 그러면은 학습이 좀 되는 아이들은 저한테 덤비실이 어디서 그리 하지만 뭐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재밌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하고 통하다 보면 푸시를 안 하더라도 아이가 자연스럽게 영어를 재밌게 접해 나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실력 향상은 자동적으로 그 뒤에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3년째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인원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점점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 동네에서 이제 뭐 신도시 도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뭐 청담이라든가 이런 다니던 친구들도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부모님은 이제 예를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세요.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신데 아이들 그 스펠링기 준비하는 거, 스펠링기 그런 거를 보고 청담을 접고 와서 저희 쪽 다이어리 프로그램하고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하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리고 소개도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학부형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심은 통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건 학부형이건. 그래서 지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위팀 회장님하고 박경문 회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즐겁게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따로 노하우라고 할 거는 뭐 특별히 없고요. 그 정해진 대로 주어진 프로그램에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가장 잘 이것저것 찾아서 써본다면 아마 다른 학원 뭐 여타 다른 학원들도 똑같이 잘 하리라고 보는데, 아쉬운 건 그거예요. 스펠링비라든가 예선을 들어갈 때도 보면 들어오는 특정 학원 몇 개만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마이보카라든가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그 목표가 있으실 텐데 들어와서 쓰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있을 때 옛날 프로그램에도 보면은 그 이지 컨버세이션이라든가 파닉스라든가 파닉스 파트가 끝났을 때, 그다음 기초회화 파트가 끝났을 때 퀴즈 형태로, 아이들은 퀴즈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강제적이지 않아도 아이들 자체적으로 그거를 하거든요. 조금만 불을 붙여주면 불이 확 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몰라서 안 쓰시는 건지, 아니면 아는데 다른 거를 또 하시느라고 바빠서 그러시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좋다는 거는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 따른 그 학원들, 지금 뭐 본부장님이시니까 학원 원장님들 만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
요즘 학원이 어려운 그 시기에 아이들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학원에서 1시간, 네. 집에서 1시간. FPGA입니다. 랩실에서 1시간 하고요. 네. 리딩을 하는데 아이들이 보통 한 15분 정도 걸려요. 별도로. 그 다음에 리딩이 끝나고 옆에 그 선생님한테 가서 체크받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교실이요. 그러니까 이동을 해서 예. 체크. 이동해서 체크받는데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이때는 리딩하고 복화랑 체크가 아니라 리딩만. 리딩 아니죠. 지금 다이어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같은 걸 학습을 하면 그 워크시트가 전부 다 있죠. 네. 워크시트를 100% 활용합니다. 워크시트가 출력이 되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옆에 교실에 가가지고 그걸 푸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풀고 선생님한테 체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받고 예. 먹고 가는 게 20분. 네. 그렇죠? 그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잖아요. 네. 집에 돌아가서 학원에서 했던 수업을 반드시 리피트 레슨을 해야 됩니다. 다이어리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지스토리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온라인만 하는 거죠. 예, 온라인 집에서. 웹실에서 15분이요? 1시간. 1시간을 해야 됩니다. 1시간이 왜냐면 다이어리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복화가 저희가 20개를 하거든요. 그 세 가지를. 그 다음에 초등 5, 6학년은 수거를 사실 들어가는, 수거까지는 랩실에서 소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거는 집에서 해오게 해요. 그래서 초등학생도 중등, 고등 복화를 계속 돌립니다. 다음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5회 이상은 반복을 해야지만 아이가 봤을 때 실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복화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 끝나면 전부 다 그걸 프린트아웃을 합니다. 프린트아웃을 해서 직접 써봐야지 맞아요. 온라인에서 체크만 했다고 그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왜 리딩을 활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5-10번씩 읽고 가는 거. 네,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리딩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동안에 다뤘던 단어라든가, 그러니까 리딩을 할 때는 횡적으로 아이들의 실력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난이도가 레벨 비슷한 거를. 그래서 그런 종류의 책을 제가 영어 전문 서적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서점을 갑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요. 아이들 눈앞에 한 이 정도 책이면 어느 정도 레벨이겠다는 게 제 감이 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하는 아이들별로 아이들이 읽는 책이 다 틀려요. 레벨이. 그 책을 읽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하는 단어 수준이라는 건 어느 정도 고려가 되겠죠. 그리고 한 번에 그거를 이제 이동해가지고 선생님 그 리딩이 끝난 다음에 옆에 교실로 가는 인원을 적정 인원으로 배분을 합니다. 인원이 많이 몰리다 보면 그게 똑바로 체크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리딩할 때 선생님 계세요? 네, 리딩할 때 선생님이 계십니다. 보조 선생님이. 그럼 애들이 책을 그게 대충 그냥 스캐닝한 애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대충 스캔이 안 돼요. 나중에 저희들 동영상을 볼 기회가 있으면 보시겠지만 그 책을 다 외우게 됩니다. 나중에 외워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서 빠진 게 있는데 5월에 학교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말하기 대회하고 그 다음에 독서 골든벨이 있습니다. 영어 독서 골든벨. 저희 5, 6학년은 거기에 무조건 참가를 해야 됩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가 학교별로 틀린데 금은 뭐 싹쓸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그 독서 골든벨 같은 경우도 대전시는 교육청에서 책을 지정을 합니다. 28권이 프린트아웃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교육청에. 다른 시도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책을 다 제공해놨어요. 제가 리딩을 같이 하고 같이 읽고 뭐 하기도 하고요. 스페셜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대회 나가더라도 부담이 없죠. 학원에서 미리 봤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대전시 전체에서 인상받은 친구도 있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학부형들 귀에 들어갑니다. 그게 따로 홍보를 하거나 절대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학교에서 하는 그 영어 말하기 대회하고, 영어 말하기 대회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원고를 처음에는 제가 많이 써주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았어요. 영어 동화 너네가 들은 거에서 너네가 생각해가지고 원고를 써봐라. 진짜 본인들이 그 동화를 가지고 나갔는데 좋은 상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원고가 독창적이기 때문에. 마이 드림 뭐 그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준비하는 게 없으시면 시험 되면 안 합니다. 그건 안 하고요. 네. 특세를 응시하라고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드려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아이들 레벨이 제가 보면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위튼이 있는 토셀 테스트에서 1급이나 2급이 나온 친구는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 그 급수가 거의 나와요. 그래서
책을 토셀 킹인가? 그 책 있었습니다. 네, 그거 한 번만 딱 사시라고 해요, 본인들한테. 그래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모의고사를 스스로 풀어보게 합니다. 아니다. 그건 절대 저희가 지도를 안 해줘요. 그럼 본인이 풀고 가서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 5명, 지난번에 5명 유지했는데 토셀, 뭐 주니어, 뭐 베이직 5명 가면 3명은 1급 나왔고요. 전국 석차 나오는 0.01% 이렇게 나와요. 퍼센티지로. 그 다음 뭐 2명은 뭐 2급, 한 문제 차이로 그것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거를 노편으로 받아보면 저희가 애들 뭐 레벨이 늘었습니다 하는 것보다 그거를 보시면은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에는 지금 컨셉을 그걸로 지금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학년 위주로 똑똑한 친구들은 4학년부터 그 다음에 4학년, 5학년, 6학년 위주로 해서 무비 잉글리시를 듣게 하고 그 일정 시점에 부모님 휴대폰에 전부 다 전송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확인하고 하게끔. 그 다음에 아까 저 포인트 제도에서 빠진 게 있는데 포인트가 이제 쌓이면 아이들이 이제 누적해서 쌓는 아이들 있어요. 성격이 다 틀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걸 뭐 본인이 1000포인트, 2000포인트 다 털어먹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과자 한 박스 거의 뭐 다 사갑니다. 사가면 과자 하면 10봉지 막 20봉씩 다 가져가는 게 있는데 어떤 녀석들은 모아요. 특히나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은 그런 애들이 드문데 부모님을 써야겠다. 10,000포인트가 되면 영화 3주권에 나갑니다. 부모님들한테. 15,000포인트가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지정 장소로 치킨을 배달시켜줘요, 저희가. 집으로. 네. 일가족이 같이 먹을 수 있게. 네. 그러면 그 투자 비용으로 따질 때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효과는 그 이상입니다.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계속, 저는 온라인실에 의자를 아예 치워버렸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서 있습니다. 돌면서. 아이들별로 그리고 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70명이면 그날 다 터치를 못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루에 집중해야 될 친구들 7명씩을 정합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오랄 테스트가 이루어져요. 수업이 애니메이션이 예를 들어서 끝나면 다이어리라든가 문장이 있는 거 있죠. 제가 우리말로 했는데 30초 이내에 안 튀어나오면 그 친구는 다시 해야 돼요. 그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힘들어서. 근데 애들은 합니다. 어른은 못해도 애들은 합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거하고 또 하나가 아이들의 말을 100% 믿지 말자. 이 두 가지를 하고 나면 팬이 있어요. 보다는 조금 서서히 바꾸시죠. 처음부터 무리하게 바꾸시면 안 돼요. 신규로 다른 데에서 있다 온 친구는 처음에는 절대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게 뭐 어른도 환경이 바뀌면 어려워하는데 아이들은 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절대로 너무 뭐 강하게 푸시를 하거나 하진 않고요. 네, 루스하게 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은 아이가 이 정도면 올라타도 되겠구나 느낌이 감이 옵니다. 그때는 이제 같은 컨트롤에 들어가고 처음에 오는 친구들은 복화 같은 경우도 5개 정도밖에 안 줘요. 시간을 너무 오래 하거나 그러면 어려워하기 때문에 영타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5개 정도만 주고 게임 뭐 위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이보카라든가 이런 건 게임 형태이기 때문에 애들이 부담 없거든요. 그리고 모를 때는 헬프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처음 온 친구들은 뭐 2~3개씩을 제가 줘요. 모를 때는 저 질문하면 제가 다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별로 접근 방식이 다 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친구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2번, 2번에 안 되면 5번, 뭐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 안 되면 안 보내죠. 숙제량은 그날 랩실에서 했던 거. 파닉스요? 네, 마치 기초 아이가. 예를 들어서 파닉스면은 그날 학원에서 했던 파닉스 양이 있죠, 그죠? 파닉스 책. 파닉스 같은 경우는 누적 학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닉스만을 하는 친구들은 복화라든가 처음 저학년 학습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이만큼을 했으면 그 다음 날은 앞에 거 한 거를 반드시 옆에 선생님이 옆으로 넘어가면 앞에 거 다시 하게 돼요. 책으로. 프로그램은 하나를 하되 그건 한 권이 끝나면 그러니까 앞에 거는 20번 이상을 복습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랩실 안에서 인원이 적정 인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랩실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꼭 이동을 해야만 효과가 좀. 예, 랩하고는 저희는 별개로 가기 때문에 그 별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원 70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몰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몰리는 시간이. 왜냐면 초등학교에서 지금 주 5일째 하면서 시간이 더 늦게 갑니다.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학년별로 또 같은 학년 뭐 이러면 왕창 몰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배분하고 그 다음에 터치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인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까지는 프로그램을 많이 안 넣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화 같은 경우도 5개. 예. 그때는 그러면 자기 메인 교재가 있으면 예, 메인 교재는 있죠. 교재랑 그다음에 복화하는 네네. 정도로만 하다가 예. 걔가 이제 더 시간이 네네. 줄어들게 되면 다른 걸 넣는 예, 그걸 하고 양보하자면 리딩은 양보를 안 해요. 왜? 문장으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장도 아까 말씀드린 초등 저학년 친구들도 저희가 단어만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문장 암기는 제가 그 리딩 학습도 문장이 끝나면 그 페이퍼아웃이 되거든요. 출력이 프린트아웃 되면 그 동화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문장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별로 문장 2개가 됐던 3개가 됐던 그거를 암기해서 선생님한테 옆에 교실에 체크를 받게끔 합니다. 결국은 동화책에 있는 그거를 이제 원장님이 뽑아놓으신 네네. 오크시트 형태가 예.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화책도 그렇고 뭐 아니면 뭐 다이어리라는 책 다이어리 아니면 애니메이션 그 학습에 맞는 예를 들어 이지 스토리도 이지 스토리에서 알아야 되면 아이들한테 유용한 문장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네, 그런 거를 외우게끔 합니다. 전체를 외우기는 그거는 어렵기 그러면 때문에. 이제 보조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께서 체크를 하시는 예, 그렇죠. 예. 그 체크한 내용들은 보관하는 거는 킵에다 한 장씩 나갑니다. 아까 프린트 해가지고 프린팅하고 주변에 나가면 그걸 한 번씩 보관 바인더가 있어요, 아이들별로. 개인 바인더. 개인 바인더.